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시행과 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행이라고 하고 뭐라고 써 있니?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우연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반복 가능해야 되고요. 결과는 우연 그리고 관찰. 뭐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예를 들면 제가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겠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우연이겠지. 뭐 제가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1의 눈이 나오게 할 수 있으면 뭐 딜러로 해서 떼돈을 벌겠죠. 여기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고, 여기서 우연이라는 얘기는 어떤 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 각각이 일어날 확률이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더 많이 나오거나 뭐 이런 주사위가 아니라 그냥 완벽히 랜덤으로, 그걸 우연이라고 수학에선 보통 표현하고. 자, 두 번째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나와 있죠. 보통은 우리가 줄여서 라지 S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표본 공간도 그냥 한번 읽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전체 집합. 이 두 가지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내가 어떤 시행을 했어. 지금 주사위 던지는 예시를 들었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1이 나오거나 2, 3, 4, 5, 6, 6개밖에 없죠. 뭐 주사위를 세게 던져서 뭐 주사위가 부서졌느니 하늘로 없어졌느니 이런 뭐 이상한 수학 시간에 고려할 필요 없는 경우는 예외를 하고 1부터 6까지 나올 겁니다. 그 사건들을 쫙 나열해서 뭘로 표현하지? 집합. 일단 집합의 표기법대로 표현을 하셔야 돼. 오케이?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샘플 스페이스는 뭐 될까? 중괄호 치고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이건 제가 53페이지 문제 하나로만 예시를 들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근원 사건, 전사건, 공사건 있습니다.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원소 한 개로 나타내어지는 사건이라고 한다. 그냥 수학에선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0.5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그게 기본적인 최소 단위가 되겠지. 저는 단위라는 표현을 썼지만 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좀 이상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써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이 전사건. 표본 공간 자신의 집합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10 이하의 눈이 반드시 나오지 않겠니? 1, 2, 3, 4, 5, 6 뭐가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전사건이라고 하고, 공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제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8이 나올 수는 없겠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루트 3이 나올 수도 없고, 이런 건 공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표본 공간, 사건, 공사건, 전사건은 다 집합의 표기법을 쓸 거야. 그러면 공사건은 이 단원에선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공집합과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도 주사위. 자, 그럼 제가 주사위를 던진다. 이걸 뭐라고 해? 두 글자로? 시행. 제가 어떤 시행을 하면 무언가 결과가 나오겠지.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 뭐?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건 이런 애들. 그럼 여기서 근원 사건은 뭐냐라고 하면 더 이상 잘게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사건. 그리고 다 집합이라고 했어요. 이런 애들이겠죠. 맞습니까? 이게 근원 사건이 되겠고, 여기서 가끔 좀 착각하는 게 그냥 사건,
그냥 사건이면 수학 시간에 약속하기로는 이 표본 공간에 있는 부분 집합 다 적어주시면 돼. 다. 뭐 이런 애를 적어도 되고, 이런 애를 적어도 되고, 뭐 이런 애들 적어도 되고. 그럼 이게 몇 개 나오겠니? 네,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나오겠죠. 그냥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사건들도 종류가 있는데 지금 52페이지에 나온 용어는 사실 2단원에서 100% 와닿게 이해하기는 좀 그렇고 확률을 좀 다루다 보면 뭐 자연스러울 것 같아. 첫 번째는 그냥 저는 용어만 정리할게요. 합사건, 곱사건, 그 다음에 배반사건, 여사건. 자,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으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건 A 또는 B면 지금 여기 나오는 사건은 다 무슨 표기법 따른다고? 집합. 그럼 A 또는 B가 일어난다. 그럼 얘는 집합으로 따지면 합집합에 대응시켜야 맞겠지. 맞습니까? A여도 되고 B여도 되니까. 그 다음에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동시는 물리적인 동시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주사위를 던지고 만약에 동전을 던진다. 주사위는 3이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둘 다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주사위는 3이고 동전이 앞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꼭 뭐 타이머로 여기서 병신같이 주사위 동전 이렇게 던질 필요는 없지. 동전 하나 던지고 주사위 하나 던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타임라인이 동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잇따라 연속적으로. 이거를 확률 시간엔 보통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물리적인 시간대로 막 1시 1분에 딱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둘 다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왜 곱사건이라고 부르나요? 라고 하면 이제 그건 확률을 하다 보면 결국은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서 얻어지는 사건이라서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얘를 집합에 대응시킨다며 그럼 합집합, 교집합 뭐 하나 남았니? 이제 당연히 뭐겠어? 교집합입니다. 집합에서 교집합에 속하는 원소는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한 거죠. A, B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무언가예요. 일단은 뒤에서 보면 확률의 곱으로 이루어지니까 곱사건이라고 부른다라는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좀 생소한 용어가 배반사건일 거야. 배반사건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 혹은 없는 사건들. 이거는 수학에서 드는 예시랑은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A라는 시행이 잔다. B라는 시행은 공부한다라고 해볼게. 자면서 공부할 수 있니? 없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사건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사건이 잔다면 A의 여사건은 뭐겠어? 자지 않는다지. 여러분 자지 않으면 공부만 합니까? 그건 아니죠. 여사건이랑 배반사건은 다른 거야. 여사건이랑 배반사건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이거는 결국 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배반이라는 건 넌 나를 배반했어 막 이런 그 배반은 아니. 내 연기가 서툴렀나? 그런 배반은 아니고 한자 표현인데 조금 달라요. 좀 다르니까 막 자꾸 막 배신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사건도 마찬가지지. 우리 그 암묵적으로 생각의 관성이 사건 하면 막 누구 때려 죽이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사건은 그런 사고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무언가 시행해서 어떤 관찰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고
여사건은 안 할래. 여사건은 뭐랑 대응되겠니? 그냥 A 여집합에 대응됩니다. A가 일어나지 않는. 자, 다시 한 번만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을 잘할 것 같은데 배반 사건이랑 여사건은 다른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고 정확히 이놈에 반대되는 사건이 여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받아들여 주시고 가볍게 용어의 정의는 늘 그렇듯이 여기서 그냥 조금 받아들이시면 돼. 약간 내 생각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정의라는 게 어느 정도 약속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i의 눈이 나오는 것을 이 i로 나타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뭐 아무 멘트가 없으니까 뭐 이 주사위는 그냥 노멀한 1부터 6까지 써있는 주사위인가 봐. 그럼 i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2i라고 했으니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얘가 되겠고요.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얘가 되겠고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이렇게 되겠죠? 새롭게 지정해줬을 뿐이에요. 이 시행의 표본 공간을 라지 S라고 했습니다. 네, 샘플 스페이스라고 했죠. 그리고 집합의 표기법 따라야 된다라고 했어. 그럼 제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면 결국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4가 나오든 뭐 이 하나가 일어날 거 아닌가. 그 사건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나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거밖에 없을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들. 각각이 사건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중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또 개쉽지. 3 이하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4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이거죠.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정의를 받아들였느냐 그 문제고.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서 A와 B의 합사건. 앞에서 합사건이 뭐라고 했죠?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합집합. 자, 합사건은 이제 뭐 그냥 쉬운 거죠. 얘랑 얘랑 합집합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합집합 끝. 1, 2, 3 다 쓰고 2, 4, 6인데 2는 중복이니까 한 번만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자, 얘는 C의 여사건과 서로 같음을 보여라. 그럼 C의 여사건, 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행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거니까. 자, 이놈의 여사건은 이거겠죠, 그럼. 맞지? 2, 5 빼고 다 있으니까.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는 배반이 아님을 보여라. 배반이 아님을 보이려면 곱사건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거 보여주면 되죠. 저는 여기서 곱사건이라고 했지만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이 되겠죠. 그럼 교집합 있니 없니? 있음. 그럼 공집합이 아니지, 곱사건이. 그러면 배반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배반 사건 아니다. 자,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은 몇 개냐라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에서 용어가 헷갈린 경우가 제가 볼 땐 많을 거야, 처음에는. 자, A와 서로 배반인, 이거 지금 명칭이 있습니까? 그냥 사건이지. 아까 그냥 사건은 전체 집합에 뭐라고?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A와 서로 배반이라는 얘기는 얘랑 교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 다 적어달라는 얘기죠. 몇 개 나올까요? 2의 세제곱 나오는 거 우리 집합 때 배웠지? 기억나? 이 세 개는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럼 나머지 이 세 개로 부분집합 돌려서 그게 다 사건이니까 공사건도 포함해서 몇 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8개가 끝이죠. 2의 세제곱으로. 집합이랑 똑같지 않아? 집합이랑 똑같습니다. 용어만 조금
체인지 됐다라는 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을 정의를 할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저학년 때도 확률을 배우긴 배웠죠. 예를 들면 제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니? 6분의 1이라고 대답을 하겠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 1이 나오는 경우의 수 6분의 1. 자, 고등학교에서부터 일단 원저 확률은 세 가지 정도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수학적인 확률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통계적인 확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하학적인 확률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특징을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면 수학적 확률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주사위 던진 사람 있어? 없어. 없는데 어떻게 함? 그냥 생각으로 알았지? 머릿속에서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그냥 생각해서 구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죠. 좀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실제 시행하지 않고 실제 시행은 하지 않고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오로지 그냥 관계식으로 구하는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확률. 자,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확률과 통계에서 메인이 되는 확률은 이거예요. 근데 제가 종류를 구분할 때 알려드리기는 해야 되니까 통계적인 확률은 자, 여기 어떤 학생이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학기가 4번이죠. 4번 동안 1등급을 한 번 맞았다. 1등급 맞을 확률 얼마야? 그 학생은? 4분의 1이겠지.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1등급을 맞을 확률이 4분의 1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실제 그 학생이 맞은 등급을 기반으로 확률을 구한 거지. 이게 통계적인 확률입니다. 그냥 실제 관찰에서 실제 관찰. 실제 관찰로서 얻어진 결과예요. 여러분들 뭐 야구 같은 걸 보시면 타자들의 타율 이런 것도 다 통계적인 확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슛을 하면 XG 값이라든지 기대 어시스트 값이라든지 다 통계적인 확률입니다. 실제 그 선수가 얼마나 경기를 뛰었고 얼마나 골을 넣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확률이 다 달라지죠. 근데 이거는 지금 굳이 열심히 할 게 있을까? 관찰만 노가다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야구 선수가 100번 타석에 올라서서 37번 안타를 치면 타율이 어떻게 되니? 3할 7푼이라고 하죠. 여학생들 뭐 스포츠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100분율로는 37%라고 하고 맞죠? 이건 별로 비중은 없다. 근데 가끔 니네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바보냐 아니냐 물어볼 때 한 문제 정도 물어봐요. 그냥 살짝 의미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기하학적인 확률은 제가 미리 써드리면 얘는 교육과정을 외웁니다. 교과과정 외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별한 여러분들 학교의 수학 선생님들이 그냥 가르치기로 마음 먹고 살짝 가르쳐 주시면 문제는 뭐 나오는 건 선생님들 마음이니까 얘는 제가 어떤 정의로서 알려드리기보다는 직관적인 수준에서 그냥 볼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바에 갔어요. 웨스턴 바에 가서 다트 맞히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팔이 병신은 아니라서 나는 관역에는 맞출 수 있어. 저는 요만하게만 그렸지만 실제 다트가 이만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얘가 뱅글뱅글 돌아간대.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이 빗금친 영역에 제가 다트를 꽂으면 상금을 받는다라고 해봅시다. 내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상금 받을 확률 얼마겠어? 4분의 1.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뭐 여기 꽂는다 이런 가정은 하지 않았어. 정말 내가 그 정도 바보는 아니라서 여기 어딘가를 꽂을 수 있대. 4분의 1이라고 답했는데 왜 4분의 1입니까? 왜 4분의 1이죠? 이거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 내가 다트를 던졌는데 찍힐 수 있는 이 좌표의 개수가 유한개인가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아서 머릿속으로 이상적인 상황으로 전체 경우의 수분의 기대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그냥 알려주지 않아도 어떻게 구했냐면 감각적으로 원의 넓이분의 4분의 1의 넓이로 구했죠. 그래서 주로 넓이나 길이 등을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는 걸 죄다 통틀어서 기하학적인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는 가장 직관적인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실제 이 부분에서 살벌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교육과정에서는 일단 삭제는 됐는데 아주 쉬운 부분은 낼 수도 있으니 제가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일단 넘어갈게. 네, 오케이. 자, 그럼 결국 우리는 얘만 할 거야. 확률이 영어로 뭐니? 책에 써있죠. probability라고 하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제 앞으로 PA라고 쓸 겁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그러면 이제 식으로 쓰면 제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의 개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A면 이렇게 구한다. 왜? 뭐지? 나 뭐 잘못 썼음? 아니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제 저렇게 쓸 거고 그냥 한글로 보면 이건 그냥 전체 경우의 수예요.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얘는 내가 기대하는 사건. 항상 이렇게 구할 거야. 항상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확률의 최소값은 얼마니? 절대 안 일어난다. 절대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 0이겠죠, 0. 그죠? 분자 0이니까. 무조건 일어난다. 라고 하면 1이겠지. 100분율로 따지면 100%라고 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이 확률은 음수도 될 수 없고 1을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1이 최대값이고 0이 최소값이 되겠고. 자, 됐어요. 말은 길었는데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직접 해보면 돼.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순열과 조합을 다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먼저 노가다부터 해봅시다. 자, 기본 문제 4-2번. 자, A라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가 써있대. 근데 B라는 주사위는 2부터 7까지 써있답니다. 약간 주사위가 좀 하자네. 자,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되죠. 각각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니까 6 곱하기 6이 전체 경우의 수겠지. 근데 던지고 나서 봤더니 A 주사위랑 B 주사위가 눈이 같으려면 근데 B는 지금 1이 없죠. 2부터 같을 수 있습니다. 2 나오던가 3 나오던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6까지 가능하겠죠. 몇 개의 경우가 있니? 그럼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5개. 이게 뭐 할 게 뭐가 있어? 36분의 5. 자, 그 다음이 두 번째. 자,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빨리 할게요. 주사위 나와서 주사위 눈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경우. 그러면 편의상 앞에 쓰는 걸 A 주사위 눈의 수, 뒤에 쓰는 걸 주사위 B의 눈의 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1, 6이 나와도 되고요. 2, 5가 나와도 되고요. 3, 4가 나와도 되고 4, 3이 나와도 되고 5, 2가 나와도 되고 6, 1은 나올 수 있어? 없어. 주사위 B가 1이 없습니다. 2부터 7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5개밖에 없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확률은 36분의 5가 되겠네. 자, 3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면 나오는 누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면 5, 7 가능하고, 자, 일단 합이 10일 이상이니까 제가 합이 10일인 경우부터 먼저 해볼게요. 합이 11이 되려면 뭐 있니? 4, 7, 5, 6, 5 이거 3개밖에 없지. 그 다음에 합이 12가 되는 경우 6인 경우 있죠. 그 다음에 합이 13인 경우, 얘는 13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7까지 써 있으니까. 자, 이거 말고 있습니까? 있네? 몇 개니 그럼? 6개. 자, 그럼 36분의 6 나올 테니까 얘는 6분의 1 나오겠죠. 이게 뭐가 어렵겠니?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셈만 하시면 되고. 자, 네 번째.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제곱수가 될 확률. 제곱수를 제가 먼저 써보면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인데 얘는 쓸 필요가 없죠. 나온 눈의 수를 제가 A, B라고 했을 때 둘이 곱해서 7제곱이라는 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A가 7이 없잖아. B는 7이 있는데. 그리고 1제곱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B는 1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사위 나온 두 수의 눈의 수의 합이 4, 9, 16, 25, 36 얘가 되는 케이스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이 4가 될 때는 1, 4가 나와도 되고요. 2, 2가 나와도 되죠. 근데 4, 1은 나올 수 있어? 못 나오지? B가 지금 1이 없다며. 4, 1은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9가 되는 경우 3, 3밖에 없네요. 16이 되는 경우 뭐 2, 8 안 되지. 4, 4밖에 없네. 25, 5밖에 없네. 6, 6밖에 없고. 자, 얘도 6가지밖에 없겠죠. 그럼 36분의 6이니까 6분의 1 나올 겁니다. 됐죠? 4. 4, 1. 요거? 안 돼. 왜? B는 지금 2부터 7까지 써 있으니까 1이 없습니다. 이거 없죠. 문제를 정확히 잘 읽으셔야 돼요. 자, 4-3번. 자, 흰 공 3개와 붉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지금 주머니에 흰 공이 이렇게 3개가 있고 붉은 공이 5개. 자, 그럼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낸다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8시 1이 돼야죠. 8개의 공 중에 하나를 꺼냅니다. 자, 근데 꺼낸 공이 흰 공이 되려면 이 3개 중에 하나 고른 거죠. 3시 1. 맞지? 여기서 가끔 이제 확률에서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저도 헷갈릴 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선생님 8개는 구분이 되는 거라면서요. 8개, 이 같은 공끼리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개수가 다를 때는 다 다른 8개라고 간주하고 다시 흰 공도 다 다른 3개라고 간주하고 하나를 뽑는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두 종류의 공 중에 결국 흰 종류를 뽑는 거니까 2분의 1 뭐 이런 거는 안 되죠. 직관적으로 봐도 확률이 2분의 1이 나올 리가 없지. 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 두 번째,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낸다. 8시 2죠. 저희 계산을 끝까지 하진 않을게. 8시 2분에 꺼낸 공이 모두 붉은 공이다.
그럼 나는 2개를 꺼내는데 어디서만 꺼낸 거야? 빨간 공 5개 중에 2개만 꺼낸 거죠. 어렵지 않아. 세 번째, 이번엔 4개 꺼낸대. 8C 4. 근데 꺼낸 공이 흰 공 1개, 붉은 공 3개. 그럼 흰 공 1개를 뽑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붉은 공 3개를 뽑는 거지. 둘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흰 공을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3개의 흰 공 중에 하나 뽑고 붉은 공 3개, 5개의 붉은 공 중에 3개 뽑으시면 되겠지. 곱해야겠지. 잇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사건입니다. 곱사건. 자, 거의 조합 첫 번째 부분을 그냥 살짝 연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확률이 점점 D단원으로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앞에는 제가 볼 때는 천천히 보시면 무난합니다. 자, 기본 문제 4-4. A, B, C, D, E, F에 6개의 문자가 있다. 이것을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맨 처음에 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근데 A가 맨 처음에 온다라는 얘기는 이런 모양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런 모양의 글자. 그럼 이런 모양의 글자는 몇 개 있어? 5팩토리얼이지. A 맨 앞에 짱박아 두고 나머지 5개 배열. 6분의 1. 자, 두 번째. 이것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A, B, C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여전히 6팩토리얼입니다. 근데 이웃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붙여놓고 생각하지 않아? 순열 시간에. A, B, C가 이웃하면 붙여놓고 한 묶음. 남은 애가 D, E, F. 그럼 얘네를 배열하면 되죠. 그럼 결국 문자 몇 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돼? 4개. 근데 그 안에서 A, B, C 자리 바꿀 수 있지. 3팩. 자, 뭐 이렇게 나오겠고. 자, 뭐 여기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3번. 이것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B 사이 한 개의 문자. 얘는 조건이 조금 복잡해졌네. 자, A와 B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가려면 이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있어야 되고 전체 문자가 6개니까 나머지 3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전체는 또 6팩토리얼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A, B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죠? 그게 4C1이라고 쓰셔도 되고 4P1 혹은 그냥 4만 쓰셔도 되고 뭐 나는 여기 C가 오게 했다. 그럼 이걸 배열하시면 되죠. 그죠? A, B 사이에 하나만 와야 되니까 4개를 배열한다라고 생각하고 곱하기 4팩.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A가 앞에 써지는지 B가 앞에 써지는지 모르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곱하기 2팩. 됐어요? 자, 약분하면 30분의 8이니까 15분의 4가 되겠고 자, 네 번째. 이것을 임의로 원형으로 나열. 이번에는 원순열이죠, 그럼. 자, 원 모양의 6개. 자, 그럼 얘는 전체의 경우의 수가 6팩토리얼이야? 5팩토리얼이야? 5팩토리얼입니다. 원 모양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인데 A, B가 이웃한대요. 그럼 A, B를 한 묶음으로 취급하고 결국 이 5개를 다시 원형 모양에 배열해야 되죠. 또 5개를 원 모양에 배열하는 거니까 5팩이야, 4팩이야? 4팩. 근데 A, B 자리 바꿀 수 있지, 배열 맞추면. 또 2팩 나누고. 그러면 5분의 2가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은 이 책은 무려 2장이나 기하학적인 확률에 지금 투자를 해놨는데 과제할 때 59페이지 절대 보실 필요 없습니다. 통째로 날려. 유제까지 다 날려. 다 날리고 저는 60페이지에 기본 문제 정도는 설명을 드릴게. 기본 문제 정도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빼고는 안 푸셔도 돼요. 여기도 유제는 풀지 마세요. 60페이지도. 자, 아까 교육과정 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예제는 통째로 생략. 근데 이 정도는 어떤 특정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기도 하니까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대. 정사각형이 있는데 내부의 한 점을 잡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먼저는 제가 그려볼게. 이렇게. 어디다 잡을까? 자, 정사각형이라고 합시다. 내부에 한 점을 잡을 때 1번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어봤고요. 2번은 ABP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점을 찍어낼 수 있는 P점이 이 정사각형 내부에만 찍으면 되니까 점의 개수를 셀 수 있어? 없습니다. 일단 셀 수 없으면 수학적 확률 아니고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예각, 둔각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각이 뭐죠? 90도가 기준이지. 이 둘을 나누는 경계는 90도예요. 그럼 직각. 이 둘을 나누는 경계는 직각이 될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직각 삼각형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근데 여기 분명히 ABCD에 내부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 내부는 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변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P라는 점을 얼척없이 이런 데 잡으면 안 돼. 이런 데 잡으면 ABP 직각삼각형인데요. 아니, 얘는 변 위에 있는 거니까 이런 데는 P가 위치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럼 제가 눈대중으로 몇 개 찍어볼게, P를. 한 이런 데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게 하나만 있을까? 아니, 이렇게도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있어도 될 것 같아. 좀 감이 오지 않니? P의 자취가 뭘까? 네. 요 반원, 이 원주위에 있으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니까 다 직각삼각형 나오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위에 있어야만 직각이지. 이 원주 위에 있어야만 직각이에요. 그럼 원주 위에 있지 않으면 직각을 제외하면 초이스는 두 개 중에 하나죠. 예각 아니면 둔각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위에 있다면 무슨 각이 나올까요? 딱 봐도 예각이지. 직각은 절대 될 리가 없다고.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P는 이 위에 있어야만 해. 여기 있어도 예각 맞습니다. 반대로 안쪽에 있으면 무슨 삼각형 나올까요? 저는 뭐 좀 극단적으로 그렸지만 어디다 그리더라도 둔각삼각형 나오는 게 자명하지. 직각은 저 원주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죠. 근데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이 반원 안에 그려져야 되잖아. 이 반원은 지금 반지름 2분의 1입니다. 그럼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고 반원이니까 8분의 파이겠죠. 그럼 식으로 쓰면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전체 넓이분의 8분의 파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
이쪽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두 개 확률 더하면 얼마 나오니? 1 나오죠? 예각 삼각형이면서 둔각 삼각형일 수는 없지. 근데 두 가지 경우에 확률을 더해서 1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 얼마일까요? 약간 확률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빵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없잖아. 왜 없냐? 얘는 선이지. 면적이 있을까 없을까? 수학에서는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결론이 희한하게 나오죠. 희한하게 나옵니다. 그렇대. 받아들이셈. 맞잖아. 둔각삼각형일 확률이 8분의 파이고 예각삼각형일 확률이 1분의 8, 1-8분의 파이면 둘이 갖다 더하면 1이잖아. 1보다 클 수는 없죠, 확률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이런 형태로 구하면 0입니다. 더 자세한 건 뭐 수학을 전공하거나 해서 대학교 가서 배우셔야겠지. 자, 됐습니까? 뭐 이건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저도 그래서 뭐 우리가 참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었지만 외계인과 조우할 확률도 거의 0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흐르는데 1초 전에 나랑 1초 후에 나는 다르겠지? 근데 외계인과 조우하려면 외계 생명체가 연속적으로 흐르는 정확히 지금 이 타임라인에 와야 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사실 단 한 점이라서 수학적으로 구하면 0이죠. 근데 이것도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는 있는데 구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되겠고 여기 나머지는 푸실 필요가 없어. 나머지는 푸실 필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4단원 과제는 어떻게 수행해 주셨으면 하냐면 이 4단원 확률의 정의를 풀려면 당연히 순열 조합이 전제돼야 돼요. 4단원 풀려면 순열 조합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 순열 조합을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4단원 연습 문제는 다 깔끔하게 풀어주시고 이거 잠깐 기하학적인 확률이 하나 있을 텐데 네, 연습 문제는 일단 다 푸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다 푸시는 게 맞는 것 같고